안녕하세요, 산자TV입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시설 서비스업과 피부 헤어 등 노동 서비스업과 요식업 등 모든 자영업에서는 시작하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죠. 네, 바로 직원입니다. 대부분 자영업 정도의 규모에서는 알바몬, 알바천국을 통해서 구인을 하게 됩니다. 급여에 따라 빨리 구해지면 2, 3일 정도 만에 구해지기도 하고요. 시기가 좋지 않으면 보름, 한 달 만에도 구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개업 디데이에 맞춰서 필요 인원이 있다면 구인 광고를 올리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해서 미리 면접을 보시면 좋고요. 또한 영업 중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퇴사 직원이 퇴사 전에 미리 구인 광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접을 보려 하는데 외모가 화려한 손님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딱 들어도 많은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면접을 약속을 했다면 둘 중 어떻게 선택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만 8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대략 한 200명가량 면접을 봐왔었고요. 사람 채용에 있어서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본 한 사람으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옥석을 가려가면서 현재 50명에 가까운 직원을 현재 채용하고 있고, 그런 50명에 가까운 직원의 사장인 점을 감안하고 참고해 주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첫째, 외모가 수려한 직원. 카톡 사진을 보고 와, 연예인 아니야?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면접 전이라면은 사진 보정 기술 요즘 미쳤습니다. 저 엄청 많이 속았죠. 연예인급이 연예인 하러 가지 알바하러 오겠습니까? 면접 때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짜다, 진짜 외모가 연예인급이다, 그럼 일단 외모만 보고서는 200% 합격이다. 그리고 다음 체크사항을 봐야겠죠. 둘째, 경력이 화려한 직원. 통화상이나 지원서를 통해 화려한 경력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그렇다면 면접을 잡으셨겠죠. 근데 이제 체크해 보실 게 있는데요. 과연 그 경력이 진짜냐 가짜냐?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그것까지 체크하기는 쉽지 않고요. 어렵죠. 물론 대화 몇 번 해보면은 눈치챌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숙련돼서 오랫동안 나와 같이 일할 직원이 필요하다면 그 화려한 경력이, 각각의 경력이 너무 짧지 않느냐, 각각의 경력이 수년에 걸친 긴 시간의 경력이냐를 봐야 합니다. 좀만 수틀리면 옮겨 다녔던 경력인지 말뚝박고 오래 열심히 일했던 경력인지 정도를 보는 거죠. 그것 외에는 크게 경력은 도움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건지 답을 사실 아직 안 했어요. 저는 둘 중에 선택의 기준이 이 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사실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과의 접점에서 손님과의 얼굴을 마주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표정과 미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일하면서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볼 때 사는 곳이나 기혼인지 여부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간단한 질의응답 하면서 시종일관 저는 표정을 봅니다. 처음 농담 한번 던져놓고 미소 짓게 한 다음에 그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지, 매장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중간중간에 몇 가지 그런 일들을 알려주면서 인상을 쓰는지, 인상을 쓰면 얼마나 미간에 주름이 가고 이런 것들, 이런 표정이나 인상, 웃음기가 얼마나 오래 가고 얼마나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처음 면접만으로 사실 사람의 성격이 밝은지 긍정적인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정으로는 아주 조금 가늠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영업의 이제 급여는
저는 사실 동종 업계보다 더 많이 주고 있고 근무 여건도 더 좋게 항상 신경 쓰고 있지만 큰 일반 회사들보다 많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출퇴근 유류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뭐 금방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면접 시에 집에서 얼마나 먼지를 제일 먼저 따져보고 채용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급여가 좀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면접 보다 보니까 집에서 50km 이상 먼 곳에서도 면접 보러 오는 지원자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직원이라서 채용하고 보면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다. 이거 뭐 유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 하면서 또 금방 그만두는 경우를 몇 번 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다른 자영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그 매장과 이제 직원의 집이 얼마나 머냐도 사장 입장에서 채용할 때 고려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기 전에 저도 회사원이었고 출퇴근 거리만 뭐 1시간 이상 되더라도 열심히 출퇴근했었죠. 뭐 서울에서 뭐 전라도 광주까지 뭐 발령을 내도 뭐 열심히 다녔고 뭐 했었지만 그거는 뭐 그때 뭐 이제 뭐 큰 회사였고 뭐 연봉도 뭐 그때 뭐 섭섭치 않았었고 했었는데 이런 자영업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직원을 뽑아야 한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른 시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매장의 운영이 시작 단계라면 같은 업종에서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지원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금방 적응해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 사장인 점을 눈치채고 매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려 하거나 나머지 직원들에게 갑질하려 하는 직원들도 많이 봐왔고 이로 인해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의 숙련도가 빨리 올라오지 않고 믿고 맡기기 어려워서 사장이 매장에서 떠나기 어려워서 몸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경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믿고 맡길 직원이 없을 때 쉬는 날이 없다고 봐야 하고 믿고 맡길 직원이 생기면 맨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매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보 사장일지라도 중심 잡고 방침만 잘 주고 잘 따르기만 한다면 어떤 직원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 창업한 지 시간이 흘러 매출도 자리 잡고 기존 직원도 자리 잡은 상태에서 추가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동종 경력직을 면접 보고 뽑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매장에서의 업무 강도입니다. 즉, 그 전에 매장에서의 대략적인 매출을 물어봐야 하는데요. 자신은 베테랑이다 말하지만 만약 우리 매장이 그 사람이 일했던 곳보다 매출이 2배 정도 많다라고 보이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다며 며칠 만에 그만둘 것이고 만약 우리보다 매출이 2배는 많은 곳이었다면은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우리 매장을 깔보고 면접 후에 일을 안 할 게 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직원이 일한다면 그 전에 일했던 매장의 장점들을 물어서 배워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번엔 외모가 수려한 직원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자면 외모가 수려한 직원이 들어오면 나머지 직원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다 사장의 편애가 시작된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편애가 생기기도 하지만 편애가 안 생겨도 나머지 직원은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에 나머지 일 잘하던 직원 전부가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니 특출난 외모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좀 더 행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외모가 수려한 직원이 입사를 하면 매출 면에서는 진짜 확실히 차원이 다르게 오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아무리 면접을 봐도 외모가 수려한 직원을 면접 때 만나고 채용하는 것은 로또와 같은 행운인 것은 맞습니다.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는 꼭 잡아야 합니다. 물론 업무적 능력이나 성품, 근태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외모가 수려한 직원을 앞으로 A 직원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기존 직원과 A 직원과 잘 지내고 사장이 편애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게 하기 위해 좋은 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내 규칙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요.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용, 급여, 휴무, 월차, 경조사, 결근, 지각, 출장, 점장의 의무, 퇴사 등의 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클라우드에 적어서 모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생일 직원의 선물 종류까지도 규정해가지고 문서화했는데요. 쥐방울 만한 가게 이런 것까지 필요하냐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자기 생일인데 하루만 조퇴해달라고 하거나 하는 말이 나온다면 이걸 응해주지 않더라도 이 말 자체가 나온다면 다른 직원은 사장이 A라는 직원을 편애하니 A라는 직원이 이런 말을 쉽게 사장한테 꺼내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 나오면은 사장 마음도 사실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직원한테 입사할 때 이런 걸 공유해주고 이런 것 이외에는 일체 예외사항 없다 못 박아야 모든 직원이 만족을 하고요. 심지어 이 A 직원한테도 만족하게 하는 거죠. A 직원은 자신의 외모가 수려하다고 해서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가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이 싫어한다.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사내 규칙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왕따 되는 이런 경우도 방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큰 회사에만 있는 이런 사내 규칙 뭐하러 지방을 만하는 가게 뭐하러 만드냐 하는데 만들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외모가 수려하다 해서 항상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혹시나 자기 외모를 의식하고 오히려 더 FM대로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기도 하고요.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채용 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처음 제목의 기준처럼 기준을 잡지 않고요. 채용 시 면접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간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그냥 선착순으로 채용을 합니다. 가급적 외모나 나이 등을 최대한 고려하지 않고요. 다만 선착순이라는 것을 고지했을 때 직업을 구함에 있어서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오겠거니라는 판단으로 가급적 절박한 사람에게 먼저 직업을 주자라는 마인드로 채용을 합니다. 매장 전체의 채용에 대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 없으면 선착순이다 라고 다 알고 있어야 대부분의 기존 직원이 외모나 나이 등에 차별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 직장은 사장과 직원 간 혹은 직원 사이 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일하기 즐거운 곳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직원은 이제 뽑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얘기했으니까 뽑은 이후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고 어떻게 매장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고 내 매장처럼 일할 수 있게 만들지
사장이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지 노하우 아닌 노하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뭐 끝날 때도 한 번 더 해야 된다면서요?